2025년 10월 30일 아침, 전 세계 외교관은 미국의 한 SNS 게시물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는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 문자는 지난 30년 넘게 대한민국 안보의 성역이자 금기였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의 빗장을 단숨에 풀어버렸습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전날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선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깜짝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문장 뒤에는 지난 30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비밀리에, 때로는 처절하게 걸어온 잔혹한 로드맵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의 역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핵잠수함 건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과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 이는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362 사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4,000톤급 바라쿠다 잠수함을 모델로 2020년까지 3척을 건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불과 1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압박이 거세졌고 비확산을 강조하던 미국의 강력한 제동에 걸린 것입니다. 한국이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구심 앞에 우리의 첫 번째 꿈은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 대한민국은 전략적 임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이름 대신 대형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명분 아래 도산 안창호급을 독자 개발하며 언젠가 들어갈 원자로를 위한 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전곡점은 2021년에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 동맹을 맺으며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호주는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호주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었지만 외교적 문턱은 여전히 철옹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과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의 몰락을 막기 위해 한국의 인프라가 필요했고 한국은 그 대가로 핵 잠수함의 심장인 연료 공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잔혹한 로드맵이 비로소 정치적 실체를 갖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축배를 들기엔 너무나 이릅니다. 대통령 간의 정치적 승인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수조 원의 예산 편성, 한미 원자력 협정의 법적 개정,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사찰 면제 협상이라는 행정적, 법적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핵 추진 잠수함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죠. 경주회담 그 이후 약속된 것과 남겨진 것.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수건인 핵 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3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린 이 역사적 순간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은 왜 지금인가 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동맹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자국의 절박한 산업적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선업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신규 함정 건조는 커녕 기존 잠수함의 수리조차 제때 하지 못해 항구에 묶여있는 함정이 수두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낙후된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한국의 막대한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기술력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었습니다. 이른바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터 게인, 마스가 프로젝트와 한국의 핵잠수함 수건을 교환한 거대하고 네모칸 빅딜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상세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과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 달았습니다. 잠수함의 건조와 주요 공정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비롯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국내 독자 설계 및 국내 건조를 통한 전력화라는 청사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기술 자립과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노렸던 우리로서는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해주는 하청기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 어디서 어떤 돈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미국 내 건조가 강제될 경우 건조 비용은 국내에서 만들 때보다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며 핵심 기술 이전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는 분명 진전이었지만
실제 잠수함의 용고를 어디서 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강론은 이제 막 험난한 협상장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환호보다는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두드려야 하는 결정적인 국면에 서 있습니다. 5,000톤급의 실체와 원자로의 난제,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구체적인 재원과 기술적 실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검토 중인 한국형 핵잠수함은 배수량 5,000톤에서 6,000톤 사이의 공격형 잠수함, 즉 SSN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보다 훨씬 거대한 선체로 미 해군의 주력인 버지니아급보다는 작지만 프랑스의 최신의 바라쿠다급과는 체급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함체로 움직일 심장, 즉 원자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함내에 통합할 것인가가 기술적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현재 기술적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입니다. 지상용으로 설계된 이 원자로를 좁고 폐쇄적인 잠수함 내부로 옮기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료 문제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라늄 235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저농축 연료는 고농축 연료에 비해 수명이 짧아 운용기간 중 연료 교체를 위한 대규모 정비 주기가 잦아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 큰 난관은 함정 통합 기술에 있습니다. 원자로는 단순히 엔진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항해 중 발생하는 미세한 소음과 진동까지 완벽히 차단해야 하는 잠수함의 특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핵잠수함은 무제한 자막 능력을 생명으로 하기에 장기간 수중 작전 시 승조원의 안전과 방사능 차폐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 해군이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핵추진 체계와 함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 고난도 기술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정부는 프랑스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와의 양해각서는 단순히 원자로 설계도를 받아오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함내 배관 설계와 소음 제어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프랑스가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리고 미국이 제3국가의 기술 협력을 어디까지 묵인할지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5,000톤급 핵잠수함 건조는 우리가 가진 K조선과 K원자력의 정수를 뽑아내어 하나로 합치는 국가적 도전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합니다. ISMR의 함상형 개량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해 핵심 통합 기술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2030년대 중반 우리 해군이 정말로 심해의 유령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법적 장벽과 2035년의 약속,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다 해도 우리 앞에는 거대한 정치적, 법적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배 한 척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미 관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입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인 잠수함 추진 연료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백한 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실제 협정 문구의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미 의회의 비준이라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 상원 내 비확산론자들은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이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에 나쁜 선례를 남겨 전 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법적 예외 조항을 끌어내는 데에만 향후 수년의 외교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또한 차갑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사찰 문제는 가장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해결료가 군사기밀인 잠수함 원자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IAEA는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사찰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정부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잠수함의 은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통해 구축한 사찰 면제 모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우리만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 외교적 줄타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적 난관 속에서도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치역이라는 시간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에서 2037년 사이 첫 번째 함정을 바다에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모든 외교적, 기술적 변수가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풀렸을 때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통상적인 핵잠수함 건조 주기를 고려할 때 2026년 내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설계를 마쳐야만 2030년대 중반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내로 군사용 원자력 특별법을 입법하여 국내법적 토대를 먼저 닦으려 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안전관리와 분사적 보안 체계를 이뤄나 하는 이 특별법은 핵잠수함 사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산 확보와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사업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의 승인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지만 그 창 너머의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험난합니다. 2035년 우리 해군이 정말로 동해와 서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적을 감시하는 심해의 유령을 보유하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차가운 법적, 현실적 장벽들을 얼마나 영민하게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환상을 걷어내고 철저한 실리와 전략으로 무장할 때 고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이었던 30년의 수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